여러분,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이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기세 정말 폭발적입니다. 오늘 결국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4자릿수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대구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경북 역시 770명을 넘어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자고 나면 확진자 수가 100명가량 불어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귀성객 이동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또 일부 학교의 개학 등으로 인해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 소식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2년 만에 첫 4자릿수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확진 환자는 배 이상 많아졌지만 병상 가동률은 57%에서 48.6%로 낮아졌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도 28%에서 25.9%에 머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낮은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체 환자 수가 늘면 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안정적인 병상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21개 시군에서 확진 환자가 772명으로 처음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뀝니다. 확진 환자와 동선이 겹쳐도 PCR 검사는 우선 검사 대상자 위주로 실시하고 2m 이내에서 대면,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감안해 밀접 접촉과 격리 여부를 분류합니다. 지금은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방역에 울타리를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진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확진이 되었을 때 고위험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위주로의 역학조사로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29일부터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신속 항원 검사는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는 선별검사소에서도 실시됩니다.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인 경우는 비닐팩으로 밀봉 후 키트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선별검사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방역 당국은 일상 복귀 전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선거가 많습니다. 당장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1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가장 관심사죠. 현재까지 판세는 이렇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양자 대결, 대구시장은 여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시장 선거는 대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재선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권 시장 등 4명의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재선의 류성걸 의원이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관급 위원직을 역임한 정상환 변호사가 변화와 적용을 통한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고 이상길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의 르네상스를 내걸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아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온 홍일학 전 부시장과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간 공항으로서 대구공항을 존치할 것을 주창하고 있는 임대윤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처음으로 지역구 민주당 의원 시대를 연 김동식 대구시의원도 현안 해결을 통한 비전 제시를 내세우며 선거에 가세했고 정의당에서는 한민정 대구시당 위원장이 불평등과 재난, 기후위기 같은 삶의 위기 앞에 공존의 시대를 열자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선거는 양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경북도지사에 당선된 이철우 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7곡 군수를 지낸 민주당 경북도당의 장세호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도전하는 인물이 적고 선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는 대선 결과에 따른 홍준표 의원 출마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어 대선 이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북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약에서는 특히 서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에 있는 40만 평 규모의 옛 36사단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과 김천 등 경북 지역을 글로벌 백신 의료 산업 벨트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침체된 국가 산업단지에 활력을 주기 위해 KTX 구미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밝히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하지 못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자르는 가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호떡을 철판에 던져 끓는 기름이 가게 주인에게 튀면서 손과 팔, 가슴 등에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화상으로 인한 흉터와 정신적 고통으로 살아가게 됐고 A씨는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투더투데이 오늘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의 설 풍경입니다.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정겨운 풍경. 여사님 어디 가세요? 바쁘다 바빠 차례 준비로 분주한 부엌 모습. 과거 아궁이부터 하나, 둘, 셋. 냄비가 몇 개노? 꾹꾹 눌러 만드는 지짐개. 보기만 해도 고소한 기름 향기에 군침이 돕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직접 만든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성껏 음식을 다듬는 표정에서 설날의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차례 음식 준비 끝! 전통 한복부터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배하기.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색 다 들어간 한복 입고 나비처럼 사뿐 세배드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 손녀들이 최고라고요. 나 때는 세배하는 법 제대로 모르면 세뱃돈 못 받았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 뱅킹부터 카드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 때는 은행에서 교환한 빳빳한 신권 세뱃돈이 최고였다고요. 우와, 전통시장에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손님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그때 엄마 시장 가면 무조건 가야 하는 거 아시죠? 엄마 손 꼭 붙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뻥이요! 뻥튀기도 먹을 수 있고요. 최신 유행 한복에다 설날 새신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엄마, 나 이거 입으면 영웅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지? 아니 2017년 설날에 무슨 일 있었나요? 왜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삐까삐까! 아, 이때 한창 방방곡곡으로 포켓몬 잡으러 다닐 때구나. 설 연휴 대구에서 포켓몬도 실컷 잡았다고요. 다들 기억나시죠? 잠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설날에는 말이야 눈부신 색상의 한복 차려입고 깡충깡충 널뛰기부터 팽이치기하고 연은 날려줘야 바쁘다고 말할 수 있지. 이게 끝이냐고? 긴 연휴 집에서 넷플 땡땡 너튜브만 볼 거니? 난 극장 가서 영화 본다. 특별히 연휴에는 심야 영화도 즐길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대구 MBC의 비타민C 팩트체커 유하경이었습니다. 안녕!
설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차차 맑아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5.4도 등 0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봉화군 석포면 14cm 등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눈이 내렸고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새벽 한때 눈발이 날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포항 6도 등 1도에서 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화재 발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설 연휴 화재는 661건에서 2017년 380건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 531건으로 다시 늘었지만 다음 해인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5년 동안 설 연휴 화재로 30명이 사망하고 15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1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60건, 원인 미상 20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전열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서 성수식품에 대한 유해 물질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개 시군에서 수거된 조리식품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을 대상으로 148건의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가공식품 중 한 건은 내용량이 부족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를 874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 인원, 시험 일정 등 세부 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7급 16명, 899 848명, 연구 지도직 10명 등 874명입니다. 공직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균형 인사 확대를 위해 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3개 직렬에서 장애인 32명, 저소득층 17명을 채용합니다. 4월 30일 간호 8급 등 4개 직류를 대상으로 제1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필기 시험을 치르고 6월 18일 행정 9급 등 18개 직류의 제2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필기 시험이 시행됩니다. 10월 29일에는 행정 7급과 기술계 고졸 등 9개 직류에 대해 제3회 공개 경력 경쟁 임용 필기 시험이 시행됩니다. 9급 행정직군 시험 선택 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직류별 전문 과목이 필수화되므로 응시 예정자는 반드시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신용 보증 규모를 늘린 것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상당 부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한국항공대학교 양현석 교수팀에 맡겨 코로나19 관련 신용보증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 공급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GDP 감소를 상쇄해 경기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증 잔액 증가의 GDP에 대한 영향은 3.7배로 보증 규모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상당 부분 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보증금액 1억 원에 0.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0.59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신용 보증을 받은 기업은 매출액이 4.9% 정도 늘었지만 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이 17.5% 줄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의뢰해 2만 4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2.3%인 만여 명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은 2018년 28.7%, 2019년 35.5%, 2020년 35.9%로 해마다 늘고 있어 휴대폰 사용의 사고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